안녕하세요, 와치즈입니다. 오늘의 10분 기업 분석은 구경 G&M. 1959년에 설립된 꽤 오래된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사업 모델은 기능성 착유리 전문 업체고 제작서부터 시공까지 함께합니다. 제작서부터 시공까지 함께한다는 부분은 유리업체로부터 유리를 받아서 이 고층 빌딩이라든가 공장, 열차나 아니면 선박, 특수차량, 방호벽 이런 쪽에 강화유리라든가 접합유리를 만들어서 직접 시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을 분석해보면 고층 상업 건물, 특수 건물의 복층 창호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고 건설 경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와 민감성이 있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라서 시공 증가 및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업력이 오래되고 틈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는데 사업 확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시장이 작고 규모가 확대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시총이 작은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데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대규모로 경기가 좋아질 때 고층 건물을 짓게 되고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지을 때 실질적인 수혜가 될 것 같아 보이고 업력 플러스 경쟁력 있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 망하기는 쉽지 않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 제품 매출액이 20% 정도 되고 공사 매출액이 한 80% 정도 되네요. 2000년 상장을 했는데 2000년서부터 월봉을 한번 봐보니까 주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선거 시기와 맞물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도 총선이 있었고 2006년, 7년엔 대선이 있었고 2012년 이때는 대선 총선 다 있었네요. 가장 최근에 2016년도 한 6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어김없이 움직였습니다. 주요 급등 시기가 선거 시즌과 맞물려서 대선, 총선 테마주 이름이 항상 언급되는 이유가 정치인 관련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재무 상황을 보면 2009년 1월 15일 현재입니다. 2016년부터 실적이 개선됐고 당시 정부의 아파트 분양책으로 인한 분양이 확대되는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2015년서부터 2016년, 17년 실적이 계속 좋아졌네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2017년은 소폭이나마 흑자 규모가 좀 늘어났고 분기 실적도 작년 연말에 수주를 한 번에 받아서 그런지 좀 좋게 나왔는데 올해는 좀 전년보다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구조도 높지도 않고 사업 자체로만 보면 그다지 좀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네요. 거의 평균적으로 잡아도 25% 이하. 최근에는 14.59%까지 15%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당좌 비율이 높지 않고 유보율도 높지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10년 재무제표를 봤는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타는 모습입니다. 2018년까지 실적은 전년 수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새로운 이슈가 없어서는 실적 상승 요인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08년서부터 봤을 때 경기 사이클을 좀 타는 모습이죠.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고 이때도 적자였다가 이후로 좀 좋아지고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좋아지고 좀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남북경협인데 작년 4월, 5월 이때 남북경협주가 이슈가 됐을 때 이 회사도 좀 움직였던 그런 전례가 있고 개성공단이나 경협 특히 개성공단이 실행이 될 경우 공장 같은 산업용 특수유리 시공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DMZ 평화공원을 크게 짓고 거의 여기에 전시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북쪽에 호텔을 좀 짓거나 이럴 경우에 특수 창문 시공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보다 좀 확실한데 GTX 관련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GTX 관련 특수 창문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기됐던 GTX 관련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산성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주 관련 사항은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테마주인데 과거 선거 시즌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2020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전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업력이 매우 오래됐는데 오너 지분율이 좀 낮습니다. 한 10%대인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까지 없는 것을 보면 누가 이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좀 있죠.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기자 출신인 것도 좀 그렇고 사업구조 특성상 관급공사 수주가 많은 부분을 고려할 때 정치권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도 정치 테마주에 엮이는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스크웨이는 매출 대비 이익이 적고 고평가 상황입니다.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사업구조의 영향이 큽니다. 경제구조상 현 상황에서 성장 요인이 그다지 없죠. 이런 회사가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 고도성장기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는 초기, 중기에 특히 좋은 사업 구조가 아닐까 싶고 회사 성장 요인에 대한 변수가 좀 많습니다.
테마주로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평범한 투자자가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업 구조는 안정적이며 기본 재무 구조는 우량한 편이라서 사업이 망하거나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성장성이 낮고 테마 등 외부 벤스의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회사로 보여집니다. 오너 지분율이 낮고 기자 출시로 회사를 크게 키울 경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시총 규모가 작고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가치 투자 대상으로 투자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 이슈 및 내년도 총선 관련 테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 테마주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체가 있고 기본적인 재무 구조는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